빠르게 접고 빠르게 펴는 겁니다. 자, 1분만 하겠습니다. 시작! 네, 5, 6, 7. 빠르실수록 좋은 겁니다. 네, 지금 한 20개 이상 가셨어야 됩니다. 네, 벌써 우물우물 하시는 분들 나오시는데요. 최대한 쫙 펴셔야 되고요. 네, 벌써 힘드시면 안 되는데. 네, 최대한 쫙 펴셔야 됩니다. 양소 회원님. 네, 보입니다. 네, 최대한 쫙 펴시면 이 팔꿈치 안쪽이 네, 타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예, 이제 40초 지났습니다. 아, 네, 오물오물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자, 마지막 5초만. 5, 4, 3, 2, 1. 자, 여기서 접지 마시고요. 자, 고개 돌리세요. 이렇게 주먹을 쥔 상태로 돌리십시오. 네, 좌측으로, 우측으로. 네, 그리고 한번 털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이렇게 힘든 건가? 예, 105개요? 아, 이영수 회원님 105개 하셨습니다. 네, 박수 한번 드릴게요. 네. 아까 일본으로 오셔가지고, 네, 측정도 한번 해드렸는데요. 148개요? 아, 대단하십니다. 사실 제가 한 90개 정도 하거든요. 완전 FM으로 90개 하는데, 100개 넘으신 우리 원로 회원님들 진짜 존경합니다. 네. 이 체조가 지금 그냥 별거 아닐 수 있는데요. 하루에 한 번 정도만이라도 네, TV 보실 때나 이렇게 잠깐 하시거나 그러시면 많이 도움이 되시고요. 식사하시기 한 3분 전에 해주시면 식사하실 때 훨씬 더 입맛이 돋궈지고요. 잘 대사가 돼서 몸에 찌꺼기들이 안 남을 수 있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요즘 9988-124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만 딱 아프고 떠나면 좋겠다. 예,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지금도 네, 유수의 병원들의 신세를 지다가 네, 많은 고통을 받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우리 신체 기능이 네, 항노화시, 예, 노화가 되지 않으면 원래 곡선은 이 A 곡선입니다. 네, 건강하게 생을 마감하다가 생을 가다가 끝에서 마감을 하게 되는 게 항노화시 곡선인데요.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나이가 들면서 점점점 기력이 떨어지고 눈, 무릎, 그 다음에 어떤 소화력, 대부분의 기능들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 보시는 빨간 곡선은 현실 곡선입니다. 네, 그나마도 일반적인 곡선이 아니라 한 번 몸에 이상이 딱 생기고 나면 그때부터 급격하게 몸이 떨어지거든요. 예, 기억도 안 나고 난간을 붙잡지 않으면 계단을 오르기 어려울 만큼 그런 분이 생기는데요. 이것이 너무 당연한 게 아니라 조금만 관리를 잘 하면 네, 어떤 이런 기능들의 곡선을 조금 더 완만하게 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현재 제가 이제 몸담았던 보험 쪽에서 통계를 많이 보는데요. 대한민국인들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가장 많이 고통받는 10가지입니다. 암, 심장, 네, 간, 고혈압, 당뇨. 요즘 약 한두 가지 정도는 너무 당연한 게 돼버리는 세상이 된 것 같아요. 저희가 이럴 때 병원을 찾게 됩니다. 네, 이 사진은 우리 의학 전문지에 실린 내용인데요. 한 장의 그림이지만 대단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희가 몸이 불편한 부분을 증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이 증상은 지금 바닥에 흥건한 물인 거죠. 그런데 병원에 가게 되면 이 바닥에 흥건한 물을 닦거든요. 네. 현대의학의 현실이고 한계점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고혈압이나 당뇨약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고혈압약을 한 달 먹으면 끊거나 당뇨약을 한 달 먹으면 다 완치되거나 이렇지 않죠. 평생 먹어야 되는 수준으로 가거든요. 사실 병원에 치료를 하러 가신 거지 평생 약을 드시러 간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이게 현대의학을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요즘 통합의학이라든가 대체의학이라든가 자연치유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 흥건한 물이 증상이고 어떤 그 질병이라고 한다면 이것들의 원인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 흥건한 물의 원인은 수도꼭지거든요. 원인을 건드리지 않은 채 사회 현상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자연치유, 통합의학, 대체의학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도 많은 병원들이 점점 그런 부분들을 좀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전에 양자 측정기를 준비해서 희망하시는 분들 측정을 좀 해드렸고요. 또 이따 저희가 끝나고 한 30분 정도 대기해서 미처 받지 못하신 분들 측정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측정기계는 뭐 의료기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건강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참고가 될 만한 부분이 되는데, 저희가 모두 다 생김새, 살아온 패턴, 현재 몸 상태가 다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방법이 많지가 않은데, 양자 측정기는 미세전류를 몸에 흘려보내서 건강한 혈관, 탁한 혈관, 지금 어떤 골다공 수치가 낮아진 뼈, 높아진 뼈에 대해서 우리가 파동으로 측정을 하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께서 뭐 주치의가 아마 대부분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평상시에 건강을 관리하시는 데 있어서 충분히 참고하실 만한 데이터가 된다라는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17년간 한 3,000명 정도의 고객분들, 그리고 한 2만여 건 정도의 보상을 처리하면서 많은 분들 10년 이상 모시고 있는데요. 그분들께 제가 지난 3년 동안 많은 자체 임상이랄까 할까요? 임상이라는 단어가 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체 임상을 하면서 대단히 많은 도움이 됐던 내용들이어서 우리 회원님들께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든 사람들이 건강을 희망하는데요. 건강에 방해가 되는 요인이 저는 음주와 흡연, 스트레스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WHO에서 발표하기를 그렇지 않더라고요. 자만과 무지가 오히려 건강을 해치더라. 나 다 알고 있으니 그런 거 됐다. 또는 또 너무 모르는 분들이 있으시죠. 밥만 먹으면 되지 무슨 뭐가 필요하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시대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질병이라는 단어를 백과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계속적인 독소로 인해서 계속적인 장애가 일어나고 이것들로 인해서 내 면역이 불균형이 된 상태를 말합니다. 저희가 질병이 오면 자연스럽게 병원을 찾거나 약을 먹게 되는데요. 우리 대한민국 한 해 평균 약 복용 일수가 365일 중에 116일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약을 많이 먹는 국가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프로페시아라고 하는 약이 있습니다. 저희 대표적인 탈모 치료제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약을 드실 때 처방을 받고 그냥 뭐 하루에 2알사를 드시지 이 안에 있는 주의사항을 보시는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조그마한 연고 하나도 안에 펼치면 A4지 한 4장 이상을 붙인 앞뒤면으로 빼곡한 주의사항이 있거든요. 네, 이 프로페시아라고 하는 약은요, 임산부의 손에 닿으면 사살의 위험이 있는 약입니다. 이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어느 누구도 이것을 보지 않은 채 복용을 한다는 것이 큰 문제인 것이죠. 관련해서 많은 책들이 약을 너무 의존해서만은 안 된다라는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고혈압은 너무 흔한 질병이 돼버렸는데 고혈압은 병이 아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고혈압을 잴 때 적어도 15분 이상 안정을 취하고 측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어떠세요? 병원에 가서 혈압 잴 때 되면 좀 긴장되지 않으시나요? 딱 이거 손을 넣기 직전에 상당히 긴장이 되거든요. 그 상태에서 측정하는 혈압이 정확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상태에서 약 처방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올바른 처방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혈압을 재는 순간에 평상심 유지가 잘 안 되거든요. 오늘 여러분들께 공유드릴 키워드는 자연치유력입니다. 자연치유력에 대해서 한번 사전을 찾아봤는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인체가 질병에 걸렸을 때 치료를 하지 않아도 건강으로 회복되는 힘입니다. 저희가 일상적으로 쓰는 휴대폰은 고장이 났을 때 3일 밤낮을 놔둬도 고쳐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 인체는 너무 신비롭기 때문에 반나절만 쉬어도 조금 살만해지는 게 회복이 되거든요. 이게 바로 자연치유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연치유력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체의 가장 밑단의 단위인 세포 단위에서 이것들이 회복이 되는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럴 때 영양 공급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으면 사실 회복이 더뎌지거나 회복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들, 아직은 대한민국 의사 선생님들 한 7할, 8할은 영양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 이유가
의대 교육 과정에서 비타민, 미네랄,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것 때문에 되게 치부할 수 있는데요. 이런 영양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합니다. 현직 의사 선생님들께 여쭤봤더니요. 1950년대에는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한 접시만 드셔도 비타민, 미네랄이 우리 인체에 필요량이 다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요. 4계절 다 비닐하우스를 쳐서 햇빛을 막은 상태로 키우잖아요. 4계절 나오는 딸기가 저희 예전에 밭에서 땄던 그 딸기와 영양분이 같을 거라고 하는 건 너무 낭만적인 발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밥만 먹어서 되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게 요즘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나라 해독주스로 유명한 자연치료의학회 회장인 서정을 박사가 썼던 책에 217페이지에 나온 내용입니다. 제가 참 재밌게 봤는데요. 인체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비타민, 식물 영양소, 항산화제, 물, 적절한 운동, 그 다음에 적절한 단백질과 적절한 지방, 모든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들의 밸런스가 잘 맞았을 때 이 지붕이 똑바로 서기 때문에 집이 튼튼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먹거리가 풍부해진 지금임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원하는 만큼 날씬하거나 원하는 만큼 건강하지 못하냐면 이 여러 가지 영양분들을 흡수할 수 있는 무언가가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이 무언가가 과학에서 밝혀낸 건 우리 인체 세포의 끝에 있는 세포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선모인데요. 이것을 의학 용어로 글리코 영양소라고 말하고 우리말로 바꾸면 당 영양소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당이라는 말이 붙는 이유는 이 세포의 선모의 물질이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탄수화물이라니까 좀 아이러니하실 수 있어요. 지금 자연계에서 과학자들이 밝혀낸 탄수화물 총 200종인데요. 그 중에 192가지는 저희가 먹으면 에너지원이 되고 과하게 되면 살이 찌는 이 탄수화물이고요. 나머지 8가지는 그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8가지는 오직 세포의 털을 이루는 그 역할만 하는데요. 전문가들도 이 내용을 아는 분들은 지금 많이 챙겨서 건강관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일반인들이 아직 많이 모르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요. 명경만이라는 프로그램에 최근에 나왔었습니다. 이 인체 세포의 모양인데요. 밤송이처럼 생겼죠. 가시처럼 이렇게 사슬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아까 글리코연소라고 말씀드렸고 다른 말로 당 사슬이라고 표현합니다. 총 8개가 이렇게 그 구슬처럼 붙여서 사슬이라는 표현을 하고요. 일본에서는 당쇠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당 사슬의 역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몸속 세포의 안테나 역할이다 라고 명견말리에서 표현을 합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인체에 있는 세포들은요 계속적으로 교신을 합니다. 저희가 일상생활을 할 때나 직장생활을 할 때 보면 사람들끼리도 대화가 안 되면 많이 답답하거든요. 소통이 안 될 때. 우리 몸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몸에서는 그 대화를 하는 주축이 되는 것이 이 세포의 털들이 교신을 합니다. 과학적으로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이 세포 하나를 확대한 사진입니다. 세포의 표면은 인지질입니다.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기름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름 사이에는 이 갈색 단백질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육류도 어느 정도 드셔야만 되는 거고 채식만 해가지고 건강하기 좀 어렵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 끝에 세포의 털들이 이렇게 새싹처럼 피어올라 있습니다. 저희가 골고루 먹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겠죠. 최근에 방송에 나온 건데요. 요거 한번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보여드리겠습니다. 밤송이 모양 같은 이런 아주 수도 없는 선모들이 이렇게 발달돼 있죠. 이렇게 선모들이 발달돼 있는데 이것을 쉽게 생각하면 CCTV예요. CCTV입니다. 그래서 얘가 이 주변에 세포 주변에 돌아다니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전부 감지를 해서 그 면역 세포한테 연결도 하고 지금 우리 동네에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머리끝에서 일어나는 일을 발끝에서도 알고 손끝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 몸 안에서도 알고 모든 우리 몸 전체가 유기체적으로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 하나하나를 모든 세포가 공유를 해야 되는데 어떠한 부분에서 이러한 CCTV가 끊어진 자리가 나타나게 되면 이 자리에 나타나는 암세포를 알아보질 못해요. 그러면서
이 기능이 망가지고 아주 그 똑똑한 세포가 아니라 멍텅구리 세포로 바뀌어가면서 우리 몸에 질병이 노출이 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네, 시험 관계상 앞부분만 좀 봤습니다. 지금 박사님이 암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는데요. 이건 암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뇨도 마찬가지고요. 당뇨라고 하는 부분이 너무 흔한 질병이어서 하나만 좀 짧게 소개를 드리면, 당뇨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체에 들어간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바뀝니다. 탄수화물이라고 하면 밥, 빵, 면, 떡, 심지어는 과일까지도 포함이 되는데요. 이것들이 인체 내에서 포도당으로 바뀌면 포도당이 우리 세포 안으로 쭉 빨려 들어갑니다. 쭉 빨려 들어갔을 때 미토콘드리아랑 결합을 하면 힘이 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전제 조건이 뭐냐면 이 세포의 털인 출입구가